엘몬테 지역 보석상에 망치로 무장한 떼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100만 달러에 가까운 보석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마구잡이 폭행을 가한 3인조 강도 사건이 뉴욕 맨해튼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이 사건의 영상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뉴욕 증시가 1년 7개월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엘몬테 지역 보석상에 망치를 든 3명의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100만 달러에 가까운 보석들을 훔쳐 달아났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며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보석상에 얼굴을 가린 흑인 3명이 들어오더니 해머로 진열대를 깨고 보석들을 쓸어 담습니다. 놀란 여성 손님은 급하게 자리를 뜨고 직원들은 의자 등을 던지며 저항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석을 훔치자 한 직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석들을 급하게 챙깁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진열대 이곳저곳을 깨부수며 계속해서 보석을 훔치던 범인들을 보고 화가 난 직원들이 용기를 냅니다. 직원들은 매장 출입구 쪽으로 뛰어가면서 범인들의 테러를 막아봅니다. 직원들의 행동에 놀란 범인들은 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용의자들은 보석을 훔친 뒤 밖으로 나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달아났습니다. 범인들은 직원들과 엉켜 싸우며 해머를 휘둘렀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의 직원과 업주가 해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간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훔쳐간 보석들의 값어치는 95만 달러 이상,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Yes, I was scared. Yeah, I was scared. I was scared, but then I was just really angry that, it's a lot of our hard work, it's a lot of our time, it's a lot of our effort that we try to make everything. 강도들이 휩쓸고 지나간 업소는 현재 보수가 한창입니다. 직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상점을 복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We did the best we could. But yeah, I mean, at the end of the day, I'm just glad that myself, my coworkers, we're all okay. 경찰은 용의자들이 포도어 검정색 트럭을 타고 도주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마구잡이 폭행을 가한 3인조 강도 사건이 뉴욕 맨해튼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이 사건의 영상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달 25일 새벽 3시경 뉴욕시 어퍼맨해튼 인우드에서 발생한 강도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3인조로 이뤄진 강도 패거리는 두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먼저 주황색 후드를 쓴 남성이 항복의 의미로 두 손을 든 남성을 멀리서 달려와 강하게 밀쳐 쓰러뜨렸습니다. 이어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의 뒤로 다가와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그대로 들어올려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피해 남성은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먼저 밀쳐 넘어졌던 일행은 총기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두 남성의 얼굴에 무차별한 폭력을 이어갔고 휴대폰과 현금 900달러, 벨트, 안경, 반지 등의 소지품들을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이들의 강도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단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또 총을 꺼내들어 한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 에어팟, 신분증, 열쇠, 은행카드, 현금 420달러, 지갑 등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3명의 용의자 중 총을 꺼내 들었던 29세 엔젤 피멘텔을 2건의 강도 혐의로 체포했고 다른 2명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이를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이 우리 시각 20일 한국에 도착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2박 3일간 방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매우 중대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이라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방 기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든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that such a provocation would occur while we are in Korea or in Japan. 동맹의 방어력과 억지력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군사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시각 22일 일본을 방문해 대중국 견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일, 인도, 호주 네 나라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EF, as we affectionately call it, is a 21st century economic arrangement, a new model designed to tackle new economic challenges, from setting the rules of the digital economy to ensuring secur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백악관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과 관련해 이번에는 DMZ에 가지 않고 영내 안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일정도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뉴욕 증시가 1년 7개월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크게 휘청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보다 1160포인트, 3.5% 넘게 빠지면서 2020년 10월 이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4%, 나스닥 지수도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잇따라 안 좋게 나온 게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치솟는 물가를 이유로 올해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데 이어 타깃도 1년 전보다 50% 넘게 감소한 1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타깃 주가는 오늘 하루 25%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커진 건데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도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So what's happening in the market today is another sign of just the uncertain period that we're in. We're seeing a lot of volatility. Still the same thing of what happened in the market correction a couple months ago. Inflation and the Fed's response, the war in Ukraine, supply chain, and energy is causing the volatility that we're seeing. 미국 주요 기업 CEO의 3분의 2 이상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You have the makings of a perfect storm global recession. It's a risk, it's not a certainty, but it's a pretty scary risk. 공격적인 긴축이 나선 미국 중앙은행의 낙관적인 경기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경기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하루 만에 2.3센트 오른 갤런당 6달러 9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3월 말 6달러 7센트로 역대 가장 비싼 가격을 보였던 휘발유 가격은 한 달여 동안 주추마다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50여일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것입니다. LA 지역 한 주유소의 가격표를 보니 일반 휘발유 가격이 8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찾은 한인들은 가격표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가스를 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108불 45전이 나왔어요. 108불 45전이면은 저도 미국 온 지 한 25년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휘발유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61불 넣었는데 옛날에는 before 30불에 full tank 넣었어요. 그래서 basically double 됐어요. 네. 그 돈을 뭐 groceries 아니면 다른 거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기차로 좀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또 유류비 텍스가 또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참 의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국의 휘발유 재고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휘발유 가격이 8월 말까지 3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 결과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만 732명으로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20일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 때처럼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지만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 확산세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확산세가 뚜렷한데 상당수 지역에서는 지난해 여름 델타 변이 확산 때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차 부스터샷 접종 대상 연령을 50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예비선거를 위한 투표센터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LA 카운티 선거국은 추가 투표소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이 표시한 투표센터 위치입니다. 남북으로 피코부터 삼가, 동서로 버몬트와 웨스턴에 이르는 지역에 투표센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국제공원 체육관 등 이전 선거에서 투표소로 사용됐던 장소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 밖에 LA 차이나타운 역시 한 개의 투표소도 없습니다. 원래는 스포츠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납득 안 되는 소식을 듣고 선거국은 방역을 위해 최대 11일간 운영이 가능한 넓은 장소를 찾다 보니 한인타운이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 밀집도와 우편투표 사용률이 낮은 커뮤니티와의 거리 등이 선정 기준이었던 만큼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 패싱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선거국은 어젯밤 늦게 추가 투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인타운은 삼가와 옥스퍼드에 있는 YMCA 건물과 올림픽가 남쪽 베렌도 중학교에 투표센터가 들어서게 됐고 차이나타운에도 한 곳이 설치됩니다. 그 외에 한인미연합회랑 그 다른 단체들이 지금 플렉스 보트 센터들이요, 좀 자그마한 규모의 보트 센터들을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곳 YMCA 건물을 포함한 두 곳의 투표센터가 추가로 확정됐지만 이번 한인타운 패싱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향후 재발 방지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내 총기 생산량이 2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기 관련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적이 불가능한 사제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발물 단속국 ATF는 지난 2020년 이래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생산된 총기는 모두 113만 2,827정으로 지난 2000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은 18%에 불과했는데 생산된 총기는 3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일련 번호가 새겨지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사제총기도 빠르게 확산되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지난해 사제총기 19,344정을 회수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무릎에 눌려 사망한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 한 명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오늘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현장에 출동했던 전 미니애폴리스 경관 중 한 명인 토머스 레인이 우발적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직접적으로 목을 누른 경찰관 데릭 쇼비는 지난해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함께 출동했던 동료 전직 경찰관 3명도 2급 우발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인 토머스 레인이 유죄를 인정한 것인데 검찰은 형량 협상 결과에 따라 3년 징역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2명의 경찰관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아조우스탈 제철소 투항자가 늘어 95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돈바스 칠러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저항 거점이었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현지 시각 16일부터 모두 959명이 투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돈바스 칠러 세력 수장 데니스 푸실리는 아직 최고 지휘관 등 1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В Мариуполе заблокированные на заводе «Азовсталь» боевики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Азов» и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одолжали сдаваться в плен.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장악 지역에 대한 복구 구상도 공개됐습니다. 마라트 후수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자포리자주를 찾아 농업과 산업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점령지를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의 전력 에너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거나 러시아용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